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첫 번째 내용, 다항식의 연산, 말 그대로 그냥 계산법, 이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라고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일단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계산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할까요? 자,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식으로. 그리고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일단 더하기, 그다음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사칙연산. 식으로 사칙연산을 한다. 근데 이 더하기랑 빼기는 당연히 할 줄 알죠. 중학교 때 이미 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뭐 언급하진 않을 텐데 뭐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하다 보면 이 계산을 하게 될 테니까 특별히 지금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곱하기부터 알겠죠? 곱하기부터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들을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방법을 일단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령 뭐 x 세제곱 y 제곱에 4x제곱 y 제곱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y 세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7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항이 무려 5개인. 근데 이제 곱해져 있는 요 문자들이 전부 다 다르죠. 차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가 생기죠. 정리를 할 때가 생긴다. 이걸 정리를 하는데 문자가 2개니까 기준을 하나 삼아야 되죠. 뭐 x를 기준 삼아도 되고 y를 기준 삼아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만약에 x를 기준 삼아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x 기준 혹은 뭐 x에 대하여 라고 하기도 합니다. x 기준 내림차순 정리.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니까 클 때부터 이렇게 살짝 작아지는 거죠. 내려가면서 쓴다. 그래서 큰 차수부터 작은 차수로 다시 정렬을 시키는데 x 기준. 그럼 y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한다는 얘기죠. x 기준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x 세제곱, x 제곱, 그리고 여기 x 1차, 그리고 여기는 x가 붙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따지면 그냥 상수인 역할하는 애가 y 세제곱하고 7.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x 세제곱, 요거 기준. 근데 x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 y는 그냥 마치 앞에 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쪽에다, 보통 앞쪽에다 정렬을 시킵니다. 그래서 y제곱에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여기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y, 4y 앞쪽에 써주고 x제곱. 그리고 여기 x 1차. 근데 이것도 뭐 4y를 앞쪽에다 써주고 4y, 그쵸? x. 그리고 x가 붙지 않은 요 2개. y 세제곱 플러스 7. 뭐 바로 써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x의 3차 항, x의 2차 항, x의 1차 항, x가 없는 상수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 기준 내림차순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뭐 y 기준 내림차순 혹은 뭐 y 기준 오름차순도 있는데 y 기준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y 기준 내림차순. 뭐 해봅시다. y는 일단 제일 큰 게 요거죠. y세제곱. 그래서 일단 y세제곱 먼저 써주죠. y세제곱. 그리고 y제곱은 여기 하나. 이것도 x는 y의 개수인 것처럼 앞쪽에 써주고 y제곱. 그 다음에 y가 지금 2개 있죠. y 1차가 2개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하나의 항으로 보고 합쳐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x제곱 그 다음에 y 4x 뭐 4로 묶어주실 분은 묶으셔도 되고 뭐 x까지 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y가 이제 붙지 않은 녀석이 7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7. 그래서 얘도 y에 관한 3차 항, y에 관한 2차 항, y에 관한 1차 항, 그리고 y에 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추후에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이게 정렬을 해놔야 이제 눈에 잘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있으면 당연히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작은 것부터 큰 차수, 기준 삼은 문자에 대해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리고 이제 동일한 문자에
항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곱셈으로 갈까요? 그냥 뭐 곱하기 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A 더하기 뭐 2B가 있다. 곱해라. 이런 게 있다. 뭐 X 더하기 3I 플러스 뭐 Z 이렇게 곱하기라. 그치? 근데 보통 이거 연산은 이게 이렇게 다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골라 여기서 각기 하나씩 고를 때 그게 다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랑 얘도, 얘랑 얘도, 얘랑 얘도. 뭐 그래서 문자가 동일한 동유항이 생기면 같이 합쳐주고 뭐 이런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다.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 이제 몇 가지 이 연산 법칙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A 곱하기 B나 이 B 곱하기 A는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죠. 당연히. 숨 쉬는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특별히 이제 뭐라고 하냐면 X,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연산에 대해서 A, B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 있죠. 이걸 우리가 특별히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교환 법칙.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다가 얘네 두 개를 만약에 바꿀 일이 있으면 엄밀히 따지면 이제 교환 법칙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 곱하기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는 연산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럼 C를 곱할 건데 이거 어차피 다 곱하기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즉 계산 순서가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곱하나 이걸 먼저 곱하고 이걸 곱하나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 이렇게 써요. 결합법칙. 뭐 그냥 해석해보면 뭐 앞에 걸 결합을 해서 푸나 뒤에 걸 결합을 해나 상관이 없다. 이것도 이제 곱하기 1 때만 되는 거죠. 곱하기 말고 다른 연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곱하기 1 땐 이 결합법칙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분배한다라고 하잖아요. 곱하기가 있으면 더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더하기를 먼저 하고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각각 해주고 나서 더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연산과정 나열해 놓고 뭐 무슨 법칙이 사용됐느냐 그러니까 물어볼 때가 가끔 있으니까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죠. 됐죠? 그래서 일단 곱하기는 이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을 곱하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귀찮은 일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특정한 모양에 대해서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쓰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야 그때그때마다 다 풀어서 쓰더니 차라리 외워라. 그래서 우리가 곱셈 법칙이라 그래서 곱셈 공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곱셈 공식이라 그래서 이 공식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중학교 때 소개했던 그 곱셈 공식이 있다면 이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곱셈 공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이 변형식이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안 외우시면 거의 뭐 고등학교 수학 포기하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칠판 치우고 그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중요한 것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풀기 때문에 공식화 시켜놨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 A제곱 뭐 2AB를 먼저 쓰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B제곱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고 여기가 이제 2AB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 공식 완전제곱식 전개시킬 때 이런 모양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A 빼기 B의 제곱도 알고 있죠. 이렇게. 요거는 다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이걸 이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더해져 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를 제곱하면 A제곱. 근데 마이너스 B를 제곱해도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 녀석만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A, B.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쵸?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거. 제곱이 있으니까 뭐 있겠어요? 세제곱.
노란색으로 쓸까요? 중요하니까. 자, 세제곱이 나옵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에요. 물론 여기 밑에 보면 빼기도 있어요. A 빼기 B, A 더하기 B 다 있는데 일단 이거를 써봅시다. 근데 그냥 쓰면 헷갈리니까 얘랑 비교해봐서 알겠죠? 당연히 A가 세제곱 되니까 A 세제곱이 있겠죠. B도 세제곱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죠. 세제곱 하니까. 근데 얘네만 나오지 않잖아. 왜냐면 이 똑같은 애를 세 개를 다 곱해놓고 막 다다다닥 다 곱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추가되는데 그게 얘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3AB. 제곱이었으니까 2AB고 세제곱이니까 3AB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 전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괄호가 하나 더 붙죠. 어떻게 붙느냐. 얘랑 똑같은 녀석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에 소개될 때는 이게 다 이제 전개돼서 소개를 하는데 전개해보면 얘랑 곱하면 이제 3a 제곱b 그렇죠? 얘랑 하면 또 3ab 제곱 그렇죠? 얘랑 뭐 이건 그냥 써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외우시 마세요. 알겠죠? 이건 좀 불필요하니까 이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곱이랑 똑같아요. 단지 추가되는 건 요거 하나, 나머지 3처리. 됐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꼴 A-B인데 뭐 이걸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외우셔도 되는데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B를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를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A 세제곱에 세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살아남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 되니까 마이너스 3AB 여기도 A 마이너스 B가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전개를 시켜보면 A 세제곱에 그쵸? 이게 이렇게 전개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죠. 근데 반대로 여기인데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차라리 이걸 외워놓고 전개시키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다. 됐죠? 세제곱. 그럼 4제곱은 어떻게 하냐? 4제곱은 특별히 공식이 없어요. 그냥 이걸 제곱하시면 되고 5제곱 같은 경우는 좀 귀찮긴 한데 이거랑 이거를 그냥 각각을 먼저 계산을 한 후에 그걸 또 다시 곱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4제곱 이상에서는 공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외웠던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시 계산을 시작을 한다. 됐죠? 그래서 제곱, 세제곱 너무나 중요한 고등학교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냥 끝내긴 아까우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항이 2개였잖아요. 항이 2개였는데 항을 하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더 있죠. 3개짜리. 이건 또 이상한 게 아니죠. 이거 비슷합니다.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계시켜서 외우셔도 상관이 없죠. A제곱에 당연히 B제곱, C제곱 나오겠죠. 이게 기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더하기 여기 2AB가 있잖아요. 2개밖에 없었으니까 딱 2AB. 근데 3개나 있으니까 2AB, 2BC, ECA. 그래서 종류별로 번갈아 곱해지는 게 다 들어있죠. 그걸 묶어서 쓰면 AB, BC, 그 다음에 C 다음에 다시 A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이 3개짜리의 제곱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항 3개짜리의 세제곱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로. 간혹 이상한 문제 중에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공식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고 뭐 나오면 직접 풀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참고사항. 가끔 보면 이 부호를 이제 장난을 쳐놓을 때가 있어서 뭐 이럴 수 있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이 마이너스가 하나의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더하기. 그래서 이 윌련의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B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C자리에다 마이너스 C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인 거는 거의 영향이 없고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한번 해보면 A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A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B지만 어차피 제곱이 되니까 플러스 B제곱. C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에다가 A 곱하기 B였는데 지금은 A 곱하기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제 생기겠죠. B랑 C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C랑 A랑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CA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건 아니다. 그냥 뭐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까지 이제 하나 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독특한 얘기긴 한데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풀다 보면 위에다 쓸까요? 이제 보면 우리가 요건 배웠죠. 중학교 때는 배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서 하면 되는데, 자, 이 녀석 앞에 건 똑같고 뒤에 거 다를 때, 앞에 건 똑같고 뒤에 거 다를 때는 x제곱에 둘이 더해서 x, 마지막에 곱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런 게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걸 외워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막 단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추가적으로 되는 게 요 세 가지짜리. 이거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리가 되려. 그 괜찮죠?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하나가 더 있어요. 아유 선생님 그냥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또 막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그래도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드니까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사실 중요하죠. 확률 통계 가면 이항정리라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전개라고 함은 이 괄호에 각각의 항을 하나씩 꺼내서 빠지는 거 없이 번갈아 한 번씩 다 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선 x, 여기 x를 뽑아서 곱하면 x 세제곱. 써볼까요? 여기서 x를 뽑아, x를 뽑아. 그래서 곱하니까 여기에 일단 x 세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x, 여기선 c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서 x는 두 개 뽑고 나머지 하나에선 x가 아닌 알파벳 a, b, c 중에 하나를 뽑는 이런 거죠. a를 뽑았어. 근데 여기서 x 뽑아. 그럼 곱하면 ax 제곱. 근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도 되죠. 가운데 b 뽑고 나머지 x. 또 하나 있죠. x,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다 보면 x제곱이 붙어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이게 어차피 x 기준 다 동류항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쓸 때는 합쳐서 쓰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여기가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x를 하나만 뽑고 나머지는 알파벳 a, b, c. 그래서 여기선 a 뽑아, 여기선 b 뽑아, 여기선 x 뽑아. 그럼 a, b,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뽑으면 여기선 a 뽑아, 여기선 x를 뽑아, 여기선 c 뽑아. 그럼 a, c, x.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기가 x를 뽑으면 여기에 b, c를 뽑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부 다 x항인데 이제 a, b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두 개씩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렇게 되면 a, b 곱한 거, b, c 곱한 거, c, a 곱한 거.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x항.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x가 안 뽑혀. a, b, c만 뽑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전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외우기 좀 힘들어요. 외우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1년에 이 계산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면서 몇 번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경우에 어떻게 변현될지도 보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면 이 각각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 그 구호를 다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긴 다시 플러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던지 아니면 우리 뭐 개념서 같은 거 아무거나 꺼내보면 다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암기. 알겠죠? 다시 한 번 하지만 지나가는 누가 툭 쳐가지고 곱셈공식 이거 물어보면 대답이 나야 돼요. 대답이 나야 돼가 아니라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정리를 하시고 요거 이제 지우고 이제 우리 요걸 변형시킨 식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변형식.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 혹은 문제에서 만나는 게 사실은 이 곱셈 공식보다는 곱셈 변형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일단 칠판 또 지우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까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배우고 난 후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자, 이겁니다. a제곱, b제곱. 말 그대로 이걸 변형시킨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A 값과 B 값이 각각 필요한데 그 각각 그 값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더하기와 곱하기, 즉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도록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요렇게 A 더하기 B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B. 선생님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왼쪽에 전개됐던 식이 넘어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냥 입장을 각각이 제곱된 녀석을 좌변에 홀로 두고 이쪽에 더하기와 곱하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과 곱만 알아도 이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걸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형식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아시겠지만 이 빼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대신 이제 더하기 2AB가 오는 거죠. 요렇게. 요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 두 번째. 암기를 하시되 뭐 특별히 생각이 안 나면 직접 요 녀석이 어찌 만들어졌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개되면은 요게 전개되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가 없어져야 얘랑 얘만 남으니까 얘를 없앨 수 있는, 즉 마이너스의 반대인 플러스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전개됐을 때 생기는 A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에 이 B제곱 중에 이 가운데 항을 없애야 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얘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죠. 자, 어쨌든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A랑 B를 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얘네 둘의 관계가 역수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 X, 여기가 X분의 1로 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식도 자주 출몰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랑 X분의 1이 곱하는 건데 역수관계다 보니까 곱한 값이 항상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만 씁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역수의 제곱의 합은 더한 값만 알아도 구할 수 있는 구성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빼기 값 기준 이렇게 대신 더하기겠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뺀 값만으로도 구해져, 더한 값만으로도 구해져. 이런 식으로.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볼까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세제곱이 있으니까. 자, 세제곱씩 중요합니다. 자, A 세제곱, B 세제곱. 일단 이거는 여기서 나오죠.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곱셈 공식을 외웠으면 이게 전개됐을 때 얘뿐만 아니라 뒤에 뭔가 더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 얘만 남게 하려면 얘가 전개돼서 나오는 그 뒤에 걸 빼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뒤에 뭐가 오느냐? 마이너스, 그렇죠? 3AB. 여기 A 플러스 B. 이렇게 옵니다. 그래야 얘가 전개돼서 생기는 녀석 중에서 그 뒤쪽에 있는 것들이 싹을 다 없어지고 A 세제곱, B 세제곱만 남을 것이다. 됐죠? 특별한 거 아니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빼기 공식도 외웠잖아요. 빼기 공식. 이렇게. 이건 어찌 되느냐? 이건 얘가 전개돼서 생성이 되죠. 근데 역시 얘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녀석이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생기니까 그 녀석을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각각의 세제곱에 대한 변형식. 그러니까 이것도 세제곱과 세제곱의 더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A 값과 B 값을 각각 알아야만 했는데 더한 값과 곱한 값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려운 건 아니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식은 추후에 배울 인수분해 형태로도 변형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인수분해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니까 이걸 똑같이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고 남은 제곱과 얘를 처리하시면 되고 그 결과 이렇게도 돼요. A 더하기 B, 그쵸? 이렇게 되고 이게 묶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남은 게 A제곱 마이너스 AB, 그쵸?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죠? 앞에서 나온 거랑 계산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둘이 묶어내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A-B, A-B로 묶이겠죠. 이렇게 묶고 나면 그 남은 녀석이 역시 A제곱 플러스 AB B제곱으로 만들어진다. 얘는 인수분해, 얘는 변형식. 합과 곱으로 이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쓰는 식과 이건 차죠. 그리고 이건 인수분해. 나중에 뭐 근을 구하거나 할 때 쓰는데 둘 다 동시에 알고 계시면 편하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역수관계로 제한이 될 때가 있는데 똑같아요.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 이것은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요 녀석 AB가 곱해 있는 그 녀석이 역수관계 때문에 1 그래서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합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역수관계에서.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외워야죠. 기억하면 뭐니까 외우세요. 외워서 써야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몇 개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 이제 서브적으로 필요한 거. 요건 가끔 심화 문제에 가끔 나오는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A 더하기 B. 아, 선생님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개하는 게 아니고 요 녀석이 이렇게. 아니 선생님 장난합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진다. 즉 얘를 이 형태로 변형을 시킬 때 그냥은 변형시킬 수 없으니까 얘가 같아질 수 있게끔 뒤에 적당한 보정값이 필요한데 이걸 전개해 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2AB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AB, 아니 4가 아니고 2AB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같아지려면 더하기 2AB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뭐 필요해요? 4AB가 필요합니다. 얘가 필요하죠. 여기에 4AB를 더해야 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중요합니다. 내가 뺀값만 알아. 근데 그리고 곱한 값만 알아. 차와 곱으로 뭘 구한다? 합을 구한다. 쓰는 거죠. 알겠죠? 차와 곱으로 합을 구할 때 쓴다. 너무 중요하죠. 차와 곱으로 합을 구할 때 쓴다.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있죠. A 빼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이걸 넘기면 되죠. 왼쪽으로 넘기면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빼기인데 더하기. 그러니까 더하기에 무슨 짓을 해야 빼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여기서 4AB를 뺍니다. 이렇게 되죠.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역수관계로 논해질 때가 많죠. 그래서 x랑 x분의 1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빼기니까 반대인 더하기. 제곱을 또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2가 아니라 4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이제 x 곱하기 x분의 1이 있어야 하지만 다 알잖아요. 둘이 곱하면 1이라는 거. 그러니까 깔끔한 4만 남게 된다. 이렇게. 너무 좋아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요식 심화 문제 나올 때 종종 나와요. 종종. 은근히 자주.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 완벽하게 암기. 이 두 가지 다.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1년의 곱셈 공식에 적용되는 숫자는 역수관계일 때도 특별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항이 단순하게 1로 정리되어 있는 형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칠판이 작네요. 지우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식의 하이라이트 항 3개짜리 제목을 일단 쓰고 몇 개? 3개. 항이 3개짜리 곱셈 공식의 변형. 너무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제곱. 항이 3개니까 이렇게 제곱. 요거. 그렇죠?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걸 전개하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애들이 나오죠. 그죠? 그럼 그게 빼서 없어지는 구조여야 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얘가 전개돼서 나오는 그 대상 중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빼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 경우만 보세요. 이 두 개짜리가 이렇게 제곱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BC, C제곱, A제곱 이렇게. 간혹 이제 이런 걸 정리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실제로 그냥 A, B가 제곱이 되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BC가 통째로 제곱이 되겠다. 여기도 CA가 통째로 제곱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얘 입장인 거죠. 묶여서 얘 입장. 동일하게 AB, BC, CA. A 맞았죠. 빼야죠. 근데 문제는 이는 인데 얘네들이 곱해서 번갈아 한 번씩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둘둘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곱한 게 뒤쪽에 곱해져 있죠. 그런데 얘랑 곱하면 이게 A, B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랑 곱하면 BC 제곱 A 이렇게 되죠. 욕하는 줄 알았어요. 얘랑 얘는 그렇죠? CA 제곱 B 이렇게 되죠. CA 제곱 B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ABC 하나, 여기도 ABC 하나, 여기도 ABC 하나씩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빼서 묶어줄 수가 있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녀석이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랑 같은 구성인데 그 대상이 이제 A, B, B, C, CA가 곱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변형된 C 칸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개씩 더해서 그쵸 한 개씩 더한 거, 그 다음에 세 개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다 그 변형식의 결과에 들어가 있게 된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됐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전화가 왔네요. 잠깐 끄고. 자, 전화가 와서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항 3개짜리 세제곱의 변형식.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계속 다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도대체 얘는 어디서 하는가? 그렇죠? 이 녀석을 만들려면 어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 세제곱의 공식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완전 세제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의 구성이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괜찮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 뒤에 괄호가 좀 깁니다. 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 들어가 전개됐을 때 얘가 나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A 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전개되면 A 세제곱 나오니까. 그죠? 얘랑 누가 곱해져서 A 세제곱이 나와? 여기 A니까 A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 세제곱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B 제곱이 들어있는 거죠. 됐죠? C 세제곱이 나와? C 세제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연관성을 가지게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걸 다 전개시켜. A 세제곱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얘 때문에 A B제곱도 나와. 얘랑 또 B제곱도 나오지만 B세제곱도 나오지만 뭐 BA제곱도 나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깔끔하게 얘만 만들어주려면 얘로 인해 나오는 애들을 다시 한번 없애줘야겠다. 그래서 요 뒤에는 더 이상 이제 더하기는 아니고 빼기. AB 빼기 BC 빼기 C. 아니 선생님 이게 깔끔하게 없어진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한번 전개해 주세요. 네가 해. 알겠지? 당신이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전개해 보시면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만 남으면 싸그리 다 없어져요. 알겠죠? 나오는 애 없어지니까 그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이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근데 그게 뭐냐? 얘네 셋과 얘를 곱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ABC, 얘랑 얘랑 곱해서 또 마이너스 ABC,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ABC. 그 마이너스 ABC가 무려 3개나 빼지죠. 너무 빼지는 거죠. 빼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3ABC를 더해줍니다. 알겠죠? 제곱 더해, 빼, 다시 더해. 알겠죠? 너무 많아, 빼, 너무 뺐어, 다시 더해. 이런 구조. 여기 3이라는 것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각각의 세제곱을 변형시킨 식이다. 이게 완전 세제곱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끝이 아니야. 이놈! 이거 있잖아요. 요거 잠깐만 이 밑으로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리고 볼게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를 2분의 1로 묶어요. 아, 선생님 갑자기 왜 멀쩡한 애를 2분의 1로 묶습니까? 왜 이거 묶어주면 이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2분의 1을 묶었으니까 다시 전개돼서 원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2A, 2BC, 2CA 그렇죠? 2C 제곱, 2CA가 아니고 여기는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2CA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됐죠?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게 신기하게도 이게 A제곱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B 이걸 짝꿍을 이런 식으로 묶어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B제곱, C제곱 그리고 얘를 또 묶어줍니다. 괜찮죠?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C제곱 아직 하나 남았죠? 방금 하나 썼으니까. 그리고 A제곱도 하나 남았죠? 아까 하나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 얘랑 다시 묶어줍니다. C제곱, 2CA, A제곱. 그러면 완전 제곱돼. 얘도 완전 제곱돼. 마이너스죠? 얘도 완전 제곱돼.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완전 제곱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버리죠.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요식, 제곱, 제곱, 제곱에 둘이 곱해서 한 번씩 뺀 요식은 이렇게까지도 변형이 돼요. 그렇죠? A-B, B-C, C-A로 완벽하게 변형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얘가 당연히 이렇게 변형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이렇게도 변형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꼭 연필 손에 잡고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시기 바래요.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풀면서 뭐 책 앞에 넘겨가지고 공식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문제 풀기 전에 완벽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시험 때 가서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었습니다. 개념서 같은 경우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책을 보면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곱셈 공식들이 더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 충분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곱셈 공식의 변형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곱하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곱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곱하기를 끝냈으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나눗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올게요. 자, 연산의 마지막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7 나누기 4 이걸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4분의 37 아닙니까? 이 계산 결과가 4분의 37 아닙니까? 이거는 이 나누기, 즉 얘랑 얘랑 그러니까 4를 기준한 얘의 비율을 표현을 달리한 것 뿐인 거죠. 얘가 모양만 바뀐 거죠. 그죠? 형태만 바뀌었지 계산이 된 게 아니다. 그죠? 저렇게 되는 건데
이게 혹시나 이제 약분이 돼서 나누어 떨어지면 그걸 이제 몫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게 37을 4로 나눈 목 있죠.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목.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가 얼마 남나? 이렇게. 나머지죠. 그죠? 나머지가 아니라 나머지. 37을 4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 나눗셈의 결과를 얻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37, 4. 37 안에 4가 몇 번이 들어가느냐? 얼마 들어가요? 9번 들어가죠. 그렇죠? 36이니까. 이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몫이라고 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나머지를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주죠. 그렇죠? 37을 4로 나눈 나머지 1, 그때 이제 들어가는 개수, 즉 몫이 9다.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나눗셈의 이제 몫과 나머지인데 1년에 이런 계산을 식에서 시행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식을 하나 만듭시다. 4x 4제곱 할까요? 좀 크게 이왕이면 4제곱 너무 크면 세제곱을 줄일게요. 너무 크다.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x 1차는 없앨게요. 알겠죠? 왜 없애느냐? 없애는 상황을 한번 겪어보셔야지 실수를 안 합니다. 없어요. 바로 상수 7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1차식 x-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로 쓰려는 게 아니라 직접 나누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합니다. 얘랑 나누기를 하세요. 기억나시죠? 얘를 씁니다. 4x 세제곱 2x제곱 바로 7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쓸 때도 자릿수에 이제 숫자가 없다면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얘는 비워놓거나 충분히 공간을 만들고 비워놓거나 0x라고 쓰시거나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비워놓을게요. 없고 7 이렇게 되는 거죠. 비워져 있습니다. 알겠죠? 눈으로만 본인만 알면 되죠. x-2 여기 씁니다. 됐죠? 자, 이제 나누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숫자에서는 몇 개 들어가는지 직접 세가지고 나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 x 기준 얘랑 똑같아질 수 있게끔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4x제곱을 곱하면 똑같아지는 것처럼 얘가 몇 번 들어가냐를 대신해서 얘가 얼마를 곱해야 얘랑 똑같아지느냐. 그래서 여기에 4x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랑 이제 곱하면 그 밑에다가 곱한 값을 써주면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같게 만들었으니까 똑같아지겠죠.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8x제곱. 여기서 우리 뺐었잖아요. 뺍니다. 알겠죠? 빼줘요. 이렇게 뺍니다. 빼면 얘는 없어져. 빼니까 다시 10x제곱. 됐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는. 그치? 이건 나중에 내릴 거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다시 똑같이 얘랑 같아지려면 얼마를 곱해? 10x를 플러스 10x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10x 얘 10x 곱하면 10x 제곱이 되겠네요. 또 10x 곱하면 마이너스 20x 또 뺍니다. 계속 빼죠. 또 없어져.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반대로 오히려 20x가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까지 이렇게 내려줍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x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20을 더해주시면 되죠. 여기다 20. 그럼 얘는 20x. 마이너스 얼마 돼요? 40이 되죠. 마이너스 40. 그걸 마지막으로 빼주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를 또 빼니까 결과적으로 47이라는 양수값이 나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얼마냐? 47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즉 이 다항식을 x-2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면 그 몫이 이 다항식이 되고 그 나머지가 47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 그 몫이 4x제곱 10x 플러스 20이 되고 그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47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직접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건 아니죠. 간단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거를 이제 대체할 만한 방법들을 추후에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연습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검산식 기억나십니까? 나의 나눗셈이 맞았냐 틀렸냐 두근두근 되면서 검산식을 돌려봤던.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드리면
37, 즉 얘가 나누어지는 애였잖아요. 37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애는 나누는 수 4, 그때 뭐 곱하기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를 더해야 돼. 그게 같아져야만 하는 거죠. 항상. 4랑 9를 곱해서 1을 더해서 37이 되면 맞는 나눗셈 안 나와 어딘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검산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산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나누어지는 애였잖아요. 이게 나누어지는 애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7은 나눈 거 얘. 그리고 몫이 이게 되죠. 곱해줍니다. 그렇죠? 4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 그리고 거기다 나머지 4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한 그 식이 바로 얘가 되는 걸 직접 확인해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직접 전개되면 이 우변과 좌변의 값이 항상 똑같아지는 거죠. 됐죠? 이게 이제 검산식. 우리가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더 이상 이제 검산식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 식을 왼쪽의 식을 오른쪽의 구조로 식을 변형시킨 건데 변형만 된 거지 실제로 얘는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식의 형태가 동일해 x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 뭐 0을 집어넣던 1을 집어넣던 어차피 똑같이 생긴 식이기 때문에 x값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거나 하지 않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특별히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의 결과를 검산식으로 작성하면 당연히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 놓인 이 식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일종의 항등식이 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나눈 것과 그리고 나머지의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을 달리한다. 그래서 변형시킨다. 이게 이제 나눗셈이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나눗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귀찮잖아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눗셈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조립제법. 근데 이 조립제법은 언제 쓰냐? 1차식, 그것도 x 개수가 1인,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죠? x 개수가 1인. 1차식 으로 나눌 때 이 조립제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나누기 계산을 구조적으로 좀 심플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 1차식으로 그것도 개수가 1인 녀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근데 이 단점은 1차식이 아니고 그리고 개수가 1이 아니면 답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립제법의 사용 패턴은 일단 x의 개수가 1이고 1차식으로 나누는 그 순간에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그걸 반대로 이렇게 씁니다. 두 칸 정도 공간, 2칸 정도 들어갈 공간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나누어지는 얘 있죠. 얘를 쓰는데 원래 이게 이제 x까지 다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이 개수만 갖다 씁니다. 개수만. 맨 처음 개수 4. 그 다음 개수가 2죠. 여기 지금 x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없는 데는 0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막 밀려서 붙여가지고 쓰시면 큰일 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넣을 건데 여기에 이제 무엇이 들어갔느냐? 지금 우리가 x-2로 나누잖아요. 이 x-2로 나눌 때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즉 x값 2 있죠. 이 2. 즉 나누는 게 1차식이니까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녀석을 넣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얘에 들어가서 0이 되는, 즉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왜 이렇게 넣어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우리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기 맨 처음 숫자 있잖아요.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원래는 이 밑에 뭐가 있으면 더해서 내리는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냥 내려요. 4.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해가지고 그 뒤로 하나 밀려서 써줍니다. 이거 곱하기예요. 알겠죠? 곱해줍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곱해주면 얘가 8이 되겠죠. 다시 내리면서 더합니다. 더하기. 알겠죠? 그럼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랑 다시 곱해줘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갈 땐 곱하기. 그래서 얘가 이제 20이 되겠죠. 다시 내려줍니다. 내리면서 더해주는 거죠. 0하고 20하고 더하면 20이 되겠죠.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얼마? 40. 빨간색으로 쓸까요? 40. 마지막에 더해줍니다. 얼마 돼요? 47. 선생님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잘 봐. 얘가 특별해. 이렇게 가둬두는 거야. 이 녀석이 바로 뭐야? 나머지가 됩니다. 진짜? 여기 보니까 진짜 어때요? 살짝 나머지죠. 나머지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몫이죠. 목. 근데 이 녀석은 차례대로, 그러니까 상수항 1차항 2차항 되니까 이 녀석은 사실은 이제 의미하는 바, 그 다음 10x, 요걸 의미합니다. 차례대로. 여기 보면 요 몫이 똑같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이라고 해요. 일종의 그냥 툴,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 때나 쓸 수는 없고 x의 개수가 1일 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왜 1일 때밖에 못 쓰느냐? 요거는 잠깐 칠판 지우고 설명을 짧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 우리가 하는 나누기, 다항식의 나눗셈도 우리가 숫자로 했던 그 나눗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이 검산식은 결국 좌변식과 우변식이 똑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서 항등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그 나눗셈은 이렇게 간단하게 특별한 방법인 조립제법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이 얘기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조립제법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 똑같은 나누기를 할 건데 x 세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2x제곱 x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4. 이거를 x-1로 나눴을 때 이제 목과 나머지랑 이제 똑같은 식을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죠. 요거를 요 녀석의 2배 요걸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누기를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이렇게 되겠죠. 니은자 그리고 1, 2, 1, 마이너스 4 그치? 개수 써주고 요 녀석이 0이 된 x값 즉 2로 시작을 해보면 내려 곱해주고 더해서 내리고 다시 곱해주고 다시 더해서 내리고 곱해주니까 마지막에 14. 마지막에 남는 요 녀석이 이제 나머지가 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몫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요 녀석의 그 몫이 바로 이거 그다음 나머지가 1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항등식 형태로 다시 정렬을 시켜보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요 마이너스 4 이 개 나눈 게 요거죠. x 마이너스 2 그리고 몫이 여기서부터 내림차순 x제곱 4x 플러스 9 나머지는 1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변을 정리해서 다시 전개시키고 정리하면 다시 왼쪽이랑 똑같아지는 항등식이 된다. 이걸 한번 해볼 텐데 확인할 건 이제 분명히 얘를 나눈 값이 다르죠. 근데 이게 조립제법을 쓰잖아요. 개수가 똑같죠. 같은 식이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0이 되는 x값. 즉 아까 앞에서 2였을 때 0이 되는데 그죠? 이것도 2였을 때 0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눌 때 조립제법의 상황이 얘로 나눌 때 조립제법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분명히 나눈 게 2배 큼에도 불구하고 목과 나머지가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은 사실은 이 조립제법 자체 그 구성이 앞에 있는 내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녀석이 의미하는 식이 바로 무엇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그때 0이 되는 그 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조립제법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정확하게 그 목과 나머지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쓸 수가 없다. 그럼 진짜 쓸 수가 없느냐? 아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조립제법을 통해서 계산을 해요.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지금 이 조립제법의 결과는 얘가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즉 요걸로 나눠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때 나눈 이 몫이라는 것이 이걸로 나눈 몫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항등식 형태로 써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내가 원하던 모양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2배. 근데 뭐 식을 그냥 2배 할 수 없으니까 마침 곱해져 있는 이 녀석, 얘로 나눈 몫이었던 이 녀석을 같이 보정을 해주죠. 2배를 해준다. 이게 되겠네요? 2배. 2배 된 거죠. 그럼 얘가 2분의 1배. 이렇게. 어차피 전괴되면 똑같을 테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기를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목 그리고 나머지라고 해석하던 그 상황을 이번에는 얘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목, 나머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해석의 상황에 맞춰서 그냥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을 변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값으로 나눴던 이 녀석에 대한 그 몫이 바로 얘, 그때 나머지가 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몫이 2배 되면 당연히 나머지가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알겠죠? 오히려 큰 값으로 나눈 거니까 그 몫은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여기 앞에 2 있잖아요. 요 2. 요거를 요 조립제법의 결과에다가 역수로 반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알겠죠? 나눈 값이 기존의 값보다 2배가 늘었으니까 기존의 값으로 나타낸 그 몫보다 오히려 더 이제 절반의 몫이 실제로 얘로 나눈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뭐 1이 아니라면 그 개수만큼 역수로 곱해서 오히려 몫을 줄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이해를 정확하게 해서 몇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립제법을 썼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녀석으로 나눈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걔보다 2배 더 큰 녀석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 몫은 절반으로 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때.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조립제법을 쓸 때는 이런 경우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보정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다항식의 연산, 그러니까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까지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더 구체화시켜서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방금 배웠던 이 나눴을 때 생기는 몫과 나머지 관계에서 생긴 이 항등식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